지난 영상에서는 백신의 유래와 원리를 알아봤지. 이번엔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궁금해하는 코로나 백신에 대해 살펴볼게. 먼저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 바로 이 돌기 모양이 왕관 같아서 코로나라고 부르잖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돌기 부분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 세포 표면에 결합해서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는 거야. 이 부분 잘 기억해둬. 돌기 부분의 단백질을 스파이크 단백질 혹은 S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 영상에서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퉁 칠게.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편에서 본 일반적인 백신처럼 바이러스를 몸에 넣어서 항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어.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치료제가 있을 때 사용하고 임상실험을 하는데도 오래 걸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치료제도 없고 하루빨리 백신이 나와야 해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사용했다고 해. 그렇게 만들어진 백신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방식은 두 가지야. RNA 백신과 바이러스 벡터 백신. RNA 백신부터 살펴보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는 코로나에 감염시키는 이 돌기 부분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우리 몸이 미리 기억할 수 있게 해줘야 해.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일반 백신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넣는 건 위험하니까 그 대신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mRNA를 넣겠다는 게 바로 RNA 백신이야. 그렇다면 mRNA가 뭐냐 하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낼 때 DNA 혼자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메신저 RNA, 즉 mRNA라고 해.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의 mRNA에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 몸에 이 mRNA를 넣어주면 몸 안의 DNA들이 정보를 바탕으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또 그에 맞서기 위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야. 하지만 이 mRNA는 혼자 힘으로 오랫동안 우리 몸에 있지도 못하고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단백질을 잘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mRNA가 우리 몸에 잘 들어와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포장을 해야 하는데 그 포장을 위해 현재는 LNP라는 물질을 사용하고 있어. 즉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는 정보를 특별 포장해서 넣어주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또 그에 맞설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서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야. 어때? RNA 백신이 어떤 원리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지 이해가 되지? 두 번째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야.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인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바이러스 안에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의 mRNA를 삽입해서 우리 몸에 주입하는 방식이야. 일종의 운반체를 사용하는 거지. 안전한 운반체를 통해 우리 몸에 mRNA가 들어오면 RNA 백신과 마찬가지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면역 반응을 시작하는 거지. 살아있는 바이러스 안에 mRNA를 장착시켜서 우리 몸 안에 넣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RNA 백신보다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 자, 지금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한 대표적인 백신 두 가지의 원리를 살펴봤으니 이제 뉴스에서 익히 듣고 있는 백신들에 대해 좀 알아볼까? RNA 백신부터 살펴보면 영국에서 제일 먼저 사용되었던 화이자 백신, 그리고 모더나 백신이 RNA 백신에 속해. RNA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 정보에서 mRNA를 그대로 베끼면 되기 때문에 과정이 단순해. 하지만 mRNA와 그 특별 포장지인 LNP의 특성상 보관과 이동을 위해 초저온 냉동시설이 필요해. 보관과 유통에 있어서 단점도 있고 이로 인해 가격대도 높지만 화이자와 모더나 모두 임상 3상 결과 예방 효율이 90% 이상 나왔어. 그럼에도 지금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잖아. 그 원인이 특별 포장지 LNP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어. 포장지 외부는 PEG라는 물질이 둘러싸서 안정성과 효율을 모두 높여주고 있는데 이 물질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해서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건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모두 추정일 뿐이라 아직 더 지켜봐야 한대. 또 다른 백신인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리고 얀센 백신이 포함돼 안전한 운반체에 mRNA를 넣기 때문에 2에서 8도 정도의 냉장 보관으로 6개월까지 약효가 보장된다고 해. 그래서 아마 착한 가격으로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고 3상 중간 단계에서 밝혀진 효과도 62%에서 90% 정도래.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도 단점이 있겠지? 문제는 바로 운반체에 있어. 우리 몸이 운반체에 대한 면역이 있다면
운반체 안에 있는 mRNA에 대한 면역 유도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대. 그러면 2차 접종 때 다른 운반체의 백신이 필요할 수도 있어.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 용량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 실수 덕분에 알게 된 효과지만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해서 다른 백신에 비해 승인이 더뎌지고 있다고 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많은 기대를 받고 있어. 아참, 요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나온 백신들을 맞아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지금 변이가 일어난 부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돌기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만든 백신은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막을 수 있대. 하지만 나중에 돌기 부분에 변이가 일어난다면 지금 나오는 백신은 맞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승인되고 있는 백신들 말고 다른 회사에서도 다양한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대. 오늘 영상을 세 줄로 요약해보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선 돌기 부분의 단백질에 대한 면역이 있어야 하며 대표적인 백신은 RNA 백신과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다.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으로 대표되는 RNA 백신은 특별 포장지를 통해 mRNA를 우리 몸 안에 넣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키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대표되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운반체를 통해 mRNA를 우리 몸 안에 넣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키운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에 대해 알아봤어. 길고 어려웠지만 이제 코로나 백신의 원료와 종류에 대해 좀 알겠지? 아직 백신 접종까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마스크 쓰기랑 손 씻기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고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올게.